여러분은 자식들이 태어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세상을 얻은 기분이 드셨나요? 이게 내 아이인가 하는 신기한 마음과 이 아이를 이제 내가 키워야 하는구나와 같은 책임감, 그리고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과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등 복잡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아기 때는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웠고 커가는 내내 긴 시간을 뒷바라지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힘든 걸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낳고 나서 더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는 대답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될수록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심하게는 부모를 짐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옛 속담에 10자녀 거두는 부모는 있어도 10명의 자식들은 1명의 부모를 못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극정성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생기니 어느새 부모가 아파도 문자 한 번이면 끝이고 자기 자식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잘 대해줬으면 덜 서운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부질없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그제서야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희생하고 살아온 내 인생이 가엾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2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자신은 허름하고 좁은 빌라를 세내어 전세로 사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차도 없고 휴대폰도 폴더폰 옛날 것을 사용하며 자신에게는 돈을 잘 안 씁니다. 분명 부자이면서도 빈곤하게 사는 이유는 죽으면 모두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의사로서 잘 사는데도 빈곤한 삶을 본인의 선택으로 삽니다. 이 지인을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쓰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은 순간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게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살림 참견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 약해져서 주게 되고 안 주면 마음이 안 좋아져 계속 주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80대의 최 씨 할머니 앞에 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답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다. 조만간 소장도 갈 거다. 이 모자지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글 배울 시간도 없이 가족 뒷바라지를 하며 어릴 적에는 논밭에서 일했고 21살 때쯤에는 결혼해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김밥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할머니의 솜씨로 김밥 맛이 하도 좋아 당시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했지만 자식들이 셋이나 있었기에 자신의 꿈을 접고 김밥 장사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들은 어렵게 모은 돈이라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당근, 맛살, 오이, 어묵, 단무지 등을 사 김밥을 만듭니다. 그렇게 4시간가량을 김밥을 말아 대야에 담고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주 오는 학생이 묻습니다. 너무 일찍 나와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며 잔돈은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생이라면 고생이고 아니라면 아니지. 잔돈 안 받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더 불편해. 정말 마음은 고마운데 잔돈은 가지고 가요. 나도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좋아. 할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함께 닥치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 김밥집을 차리기 전까지는 밭일뿐 아니라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일, 식당일 모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저축을 하거나 건강을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수발의 가장 역할까지 자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할아버지 병원비에 자녀들의 학교 교육비까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러다 생각했던 것이 김밥 장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운 할머니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에 출가했고 할머니 김밥집도 어느 정도 돈이 벌렸고 남편을 돌볼 사람도 구해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식구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들을 받아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장 살 데가 없어진 아들 내외가 안쓰러워 집안에 들였지만 아들 내외는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쉰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일 찾을 때 되지 않았니? 엄마, 나 조금만 더 쉬고 싶어. 그래요, 어머님. 저는 아이랑 그이 돌봐야 하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안 그러면 김밥집으로 출근해서 일 좀 돕지 그래. 아직 연우가 어리니까 저는 아이 키우는데 집중할게요, 어머님. 사실 할머니는 퇴근하면 할아버지를 간호했고 할머니가 일에 나갈 시간이면 간병인이 할아버지를 챙기고 있어 사실상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가 자리를 비울 때면 여보, 그냥 이 집에서 평생 놀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평생 일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살까? 다음엔 어떤 핑계를 대지? 이런 작당 모의를 부부가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님, 연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남들처럼 학원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하나뿐인 손주를 생각하면 당연히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얄미운 며느리를 생각하면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벌이가 안 돼서. 힘든 일은 싫고 아이는 잘 키우고 싶니? 계속되는 할머니의 잔소리에 마지못해 남편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어. 이참에 기가 막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릴 때 남편과 일을 하느라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 중 일부를 큰아들에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절대로 쉽게 얻은 돈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무려 2억에 달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이번에만 막으면 돼. 이거 빚 못 막으면 나 정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
저희 연우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빚을 갚아주는 대신 김밥집에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두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남편에게 토로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보고 김밥 싸는 거 너무 못할 짓이야. 그리고 거기 학생들 많이 오는데 김밥집에서 일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할머니를 찾아가 엄마, 와이프가 아이 키우고 하느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분간 김밥집을 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황당해서 네 와이프가 나보다도 몸이 안 좋겠냐? 이 애미는 허리 굽어가면서 니네 먹여 살리려고 김밥 하는데. 이후 큰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빚 갚아줬다는 말이 다른 형제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락도 없던 막내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자식 없다 생각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해 그간 서운해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 오빠 빚 갚아줬어? 빚이 2억이었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빚 갚아준 건 비밀이었지만 깃털 같은 입을 가진 큰 아들이 집에서 어머니가 빚도 갚아주고 일 안 해도 잘 먹고 산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자랑하듯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죽기 전에야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지만 큰아들한테만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공평하게 다른 자식들에게도 일정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재산을 주기 위해 잘 되던 김밥 가게도 팔아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줬습니다. 나 이제 돈 없다. 남은 돈은 너네에게 줄 테니 나랑 네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 알겠어, 엄마. 내가 평생 잘 모실게. 하지만 사실 할머니는 이보다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돈을 다 줬다가 안 좋은 결말을 맞은 노인들을 봐오면서 모은 재산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자식에게는 안 주기로 예전부터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없어진 자신을 대하는 자식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식들이 달라진다면 돈은 지키겠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 큰아들과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좀 사와 줄 수 있니?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저기 끓여놓은 된장찌개 있으니 그거 끓여 드세요. 그 된장찌개는 자기들끼리 먹고 찌꺼기랑 국물만 남은 된장찌개였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집을 팔고 집에만 있는 게 못마땅했는지 며느리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폐지라도 줍고 오시는 게 어때요? 무료한 시간도 때우고 저희 식구 살림에 돈 좀 보태주기도 하고요. 며느리의 이런 행동들을 다른 자식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바쁘냐? 바쁘지 왜?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엄마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할머니는 씁쓸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얼마 후 딸이 찾아와 큰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안 좋은 척 연기했지만 사실 작은 소리도 잘 들릴 정도로 청력이 좋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의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엄마 이제 요양원 슬슬 보내도 되지 않아? 이제는 늙으면 다들 요양원 들어가잖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불효가 아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받아야 할 아파트가 남았던 큰아들은 일단 자기가 더 모시겠다며 생색냈습니다. 오빠의 꿍꿍이를 눈치챈 막내딸은
엄마 아파트 팔면 그 돈은 어떡할 거야? 설마 오빠 혼자 다 가질 생각은 아니지? 막말로 오빠네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받은 지원도 있고 이 아파트까지 가지겠다는 건 욕심이지. 뭐가 욕심이야? 그러면 너는 엄마한테 뭐 해준 거 있냐? 그래도 오빠처럼 사고는 안 쳤지. 둘의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너 얼른 돌아가. 할머니는 일단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 제일 아까운 자식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은 몰라도 작은 아들은 항상 엄마를 위해주고 전화도 많이 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자식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낫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할머니가 귀도 안 들리는 줄 알고 이제는 대놓고 며느리와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할머니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전호인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일단 이 집부터 어떻게 넘겨받을 수 없나? 안 그러면 또 망할 시누이가 언제 와서 행패 부릴지 모른다고. 그러게, 일단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네. 일을 왜 해? 저기 내 돈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벙쪘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일하랴 남편 돌보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하고 큰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그동안 참았지만 자식과 며느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손주도 예전에는 할머니 방에 올 때마다 1,000원씩 챙겨줬었는데 그때면 하루에 20번도 넘게 할머니 방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안 주자 손주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자식도 손주도 아니구나. 이래서 손자 손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성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슬프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절대 얘기 안 하고 자식들 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단번에 조만간 아파트를 달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부탁이 있을 때만 행동이 달라지는 건 어쩜 이리 안 변하는지 이제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 간파했습니다. 엄마 그간 서운했지? 내가 너무 엄마를 못 챙긴 것 같더라고. 우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갔다 올까? 대신 엄마, 어차피 이 아파트 나중 돼서는 큰 손자인 연우한테 다 갈 텐데 일단 내 명의로 해놓는 게 어때? 할머니는 한 발 물러서서 그래, 이 집은 조만간 너희에게 물려주마. 하며 내일 바로 등기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향한 곳은 등기소가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였습니다. 엄마, 명예 이전은 저기 등기소에서 해야지. 그 집 팔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빌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 해? 그 집 팔아서 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 너넨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그리고 남은 돈은 앞으로 너네한테 줄 일 절대 없고 해외에 있는 동철이한테 상속하기로 했다. 집에 CCTV를 몰래 달아 아들 며느리가 할머니를 그간대했던 장면들이 녹화되어서 어차피 소송에도 큰 아들한테는 한 푼도 상속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럼 작정하고 아들을 속인 거야? 니네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미리 줘?
네가 보기엔 엄마가 머저리로 보이냐? 그러고는 며느리 앞에 가서 이 요망한 년 얼마 전까지 눈부라리더니 왜 갑자기 눈을 깔아? 하던 대로 하지. 그 말을 남기며 할머니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또 큰 아들이 딸에게 전화했는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항상 돈 얘기할 때만 전화를 했고 평소에는 할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기에 할머니는 딸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민법상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 증여하는 재산과 부담해야 하는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을 꼭 써넣어야 한다는 것도 할머니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며 효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시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꼼꼼했던 할머니 덕에 법원 판결에서 증여한 재산도 다 돌려주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생각해 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겠죠? 이 돈 가져다 죽을 때까지 우리 씁시다. 이제 자식 말고 우리를 위해 살아요. 할머니는 김밥집도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기 전처럼 다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할아버지를 돌보며 자식 부부와 살 때는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래도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작은 투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간 고생한 자기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처음부터 그냥 재산 밝히지 말고 돈을 꼭 움켜줬으면 그렇게라도 자식들이 억지로라도 효도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간혹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해서 몹쓸 꼴을 당하는 노인분들의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돈이 효자라고 하면 거부감을 보일 수 있지만 돈이 효자인 것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성인 되기 전까지 잘 키우셨으면 이미 부모의 도리는 다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자식들이 손을 벌렸다고 해서 안 해줬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돈 모두 지금껏 살아온 나를 위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놀러 가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